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9강 무한급수의 수렴발산 판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한급수의 수렴발산 판정을 할 때는 크게는 양한급수 판정이냐, 양한급수와 교대급수 판정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둘 다 가능한 판정법이 있는 반면에 양한급수에서만 판정하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양한급수에서만 판정하는 것들이 뭐 적분 판정, 비교 판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적분, 비교. 그리고 발산 판정은 어차피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교대든 양하기는 모두 다 발산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극한 비교. 자, 양한급수에서만 판정할 수 있는 거는 적분 판정, 비교 판정, 극한 비교 판정. 그리고 교대급수에서만 판정할 수 있는 거는 교대급수 판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둘 다 가능한 거는 발산 판정. 그리고 발산 판정, 비율 판정, 그리고 n승근 판정. 이게 근판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판정을 할 건데, 적분 판정에 의해서 일종의 파생되는 판정법이 이제 피급수 판정이라는 게 있었죠. 총 8가지의 판정법이 있는 건데, 이거를 확장하지 말고 줄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어떤 판정을 써야 되는 거지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피급수 판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적당히 암기할 건 암기해서 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266번에서 기억 같은 경우는 피급수 판정으로 이게 P값이 1이네, 1보다 커야 수렴이네 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보자마자 얘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함수의 파워로서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다항식과 로그는 함수의 파워로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가 외웠던 공식들을 가지고 판정하는 게 더 안정적이야가 된 거였어요. 얘는 그래서 발산, 우리는 수렴하는 거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두 번째,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지만 이걸 우리가 일일이 전부 다 비교 대상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최고차항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내가 식을 정리해서 비교 대상을 잡을 때는 n의 2분의 5승분의 n제곱승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n의 2분의 1승분의 1에 1로 정리가 되니 다항식분의 1의 경우는 최고차항이 1보다 커야 수렴이야. 이게 우리가 이상적 분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었죠. 이게 또한 발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교대급수네. 교대급수는 극한값이 0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분모 파워가 세면 무조건 극한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수렴이 되는 거네요. 얘는 수렴. 자, 리을 같은 경우는 n이 1이 들어가면 2분의 3파이라서 마이너스 1, n이 2가 들어가면 2분의 5파이라서 이 값은 플러스 1. 그래서 분자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교대급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였어. 그러면 분모가 교대급수 판정법, 리을이라는 식을 다시 적게 된다면 시그마 2 플러스 3승을 루트 2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라고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n이 0부터 들어가니까 0 들어가면 2분의 파이라서 수렴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교대급수 판정으로 부호를 제외한 남은 수열의 값이 극한값이 0이면 교대급수는 수렴이야가 되겠죠. 얘도 수렴이래요. 자, 그러면 미음 같은 경우는 팩토리얼, 다항식, 지수함수가 전부 다 고배 구조로 섞여 있다면 이거는 비율 판정을 쓰는 거야. 팩토리얼 분의 1의 비율 판정값은 0. 다항식의 비율 판정값은 어차피 1. 1000의 n승의 비율 판정값은 1000이야. 1000을 곱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값은 0이야. 얘도 수렴이야. 따라서 수렴하는 것의 개수는 3개. 이렇게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267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 여러 가지 값을 내가 한 방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와 팩토리얼인 거죠. 여러분, 팩토리얼 분의 1의 비율 판정 값은
0이었지만 그냥 그거의 역수에 해당하는 n팩의 비율 판정값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의 비율 판정값은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비율 판정값에 의해서 함수의 파워라는 걸 결정을 했죠. 그래서 함수의 파워에 의해서 이 값은 발산이야. 자, 코사인 n분의 파이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 코사인 n분의 파이의 우리가 여기서 매크론 급수를 활용하자면 비교 대상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값에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했어요. 그리고 각각 an과 bn을 잡았을 때 bn이 수렴이면 an도 수렴인데 bn이 발산인 거죠. 얘가 bn인데 얘가 발산, an도 그럼 당연히 발산이야. 이거를 우리는 극한 비교 판정으로 판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극한 비교 판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bn분의 an이겠죠. 이 값이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코사인의 n분의 파이가 남았어. 자, 서로 약분 가능하니까 남는 거는 코사인의 n분의 파이만 남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걸 때 이 값은 무한대분의 상수는 0, 코사인 0은 1. 이 값이 양수죠.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bn이 발산하므로 an도 발산이다라는 극한 비교 판정으로 얘는 발산이야가 된 거였어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 결국은 분모의 최고창은 n제곱이네요. 그럼 이 녀석을 비교할 때 나는 n제곱분의 ln n으로 놓고 판정한다면 시그마 여기 p급수 얘는 수렴이 되는 거죠. 해서 디귿 같은 경우는 수렴이야 라고 판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의 개수는 디귿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판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268번. 자, 다음 무한급수 중 수렴하는 것을 구하세요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여기 1승이니 우리가 외웠던 P급수 판정 얘는 발산이야. 그럼 여기 다항식의 비율 판정값은 1, 2의 n승분의 1의 비율 판정값은 2분의 1. 이 녀석의 비율 판정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전체의 비율 판정값이 1보다 작아서 수렴이야. 자, n의 n승과 n 팩토리얼 분모 파워가 세서 수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가 왜 분모 파워가 더 세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 분수식 전체의 비율 판정값이 2분의 1이 나와서 1보다 작아서 얘는 수렴이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수렴하는 것의 개수였습니다. 자, 니은 디귿이 되겠죠? 어디 보자. 269번 문제.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69번의 A번 같은 경우는 n승근 판정, 얘만 봤을 때는 n승근 판정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앞에 n 같은 경우는 n승근 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에 n분의 1승을 취하는 거니까 n에 n분의 1승 ln n분의 1이 남았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그럼 지금 이 값은 무한대죠. 무한대의 분율은 0일 됐는데 우리 얘만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얘만 관심을 가져보자면 어쨌든 이 값은 n의 n분의 1승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조건 2의 ln으로 바꿔서 n의 n분의 1승이었어요. 그러면 n분의 ln n이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로피트를 하면 이 값은 n분의 1, 이 값은 0 나오겠네요. 2의 0승 1이네. 해서 지금 이 전체는 1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은 0, 전체 비율 판정값은 0이 나와서 1보다 작아서 수렴이래. 하는 이제까지 봤던 형태와 조금 형태가 달라진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챙겨놔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얘는 그래서 수렴입니다. B번은 교대급수 판정으로 ln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므로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수렴이 될 것이고, 자, 지금 C번 같은 경우는 C번을 확인해 보자면, 자, C번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n ln n 전체 제곱분의 1 가능할까요? 플러스 n이에요.
그러면 이 식 전체에서 분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누구니?를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비교 대상을 잡았을 때 비교 대상은 분모가 클수록 작죠. n, ln, n 전체 제곱분해를 가능할까요? 근데 얘가 수렴이네. 우리가 외웠던 공식 수렴인 거죠. 수렴보다 작아서 얘도 수렴이야. 그래서 지금 269번, 10번도 수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D번. 어차피 이렇게 비교 대상을 잡아야 되겠지만 결국 누가 이 분모를 컨트롤하고 있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한대까지 갈 때 1따위 중요하지 않아 하고 바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D번도 마찬가지인 거네. 최고 차이 결정하는 거지. 해서 n제곱분의 1이 결정해도 수렴이야. 그래서 지금 수렴하는 것의 개수는 A, B, C, D 모두 다 수렴이야 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수렴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여기는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극한값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극한값은 분모가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므로 교대급수 판정법에서 있는 수렴이 될 것이고, 지금 얘도 P급수와 동일한 값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이 식은 n의 2분의 3승분의 ln n이라면 이 값이 1보다 크면 수렴이야. 수렴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무한대까지 가는 3따위 중요하지 않고 이 녀석의 비교 대상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사실 2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n 곱하기 ln n의 2분의 1승분의 그냥 숫자인 거죠. 그럼 이 값이 1보다 커야 수렴인데 1보다 작죠. 발산이네요. 그럼 아크사인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을 매크로닌 급수를 활용해서 n의 2분의 3승분의 1로 가져가는 거야. 극한 비교 판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비교 대상 얘가 수렴함으로 아크사인도 수렴이야 해서 270번에 수렴하는 것의 개수는 3개였습니다. 자, 라번 같은 경우는 극한 비교 판정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개념 강의가 너무 중요한 거지. 내가 왜 얘를 극한 비교 판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니까. 자, 271번 문제는 절대 수렴하는 급수, 조건부 수렴하는 급수의 개수, 그리고 발산하는 급수의 개수 전부 다 찾으랍니다.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부호를 제외한 루트 n분의 ln만 본다면 P급수 판정으로 이 값은 발산이에요. 그런데 교대급수 판정에 의해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루트 n분의 ln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로피탈 정리에 의해서 2 루트 n분의 1인 거고 여기는 n분의 1인 거였어요. 정리하니까 n분의 2 루트 n이고 정리해서 루트 n분의 2가 됐고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으로 수렴이야. 그러면 기억은 조건부 수렴 되겠네요. 자, 니은은 발산이죠. 왜냐하면 탄젠트 n분의 1의 비교 대상은 극한 비교 대상 n분의 1로 가져갈 거야. 그럼 얘는 보는 순간 발산이야. 발산. 디귿 같은 경우도 최고창이 결정하겠죠. 디귿은 최고창만 봤을 때 n의 2분의 3승, n의 3분의 1승이에요.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정리하자면 분모 분자에 정리를 했을 때 디귿 밑에서 보겠습니다. n의 2분의 3승 빼기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럼 n의 6분의 9-2, 7 나오나요? 이 값이 1보다 크므로 얘는 수렴이겠네요. 얘는 수렴. 얘는 양한급수니까 절대 수렴이 되겠죠. 양한급수가 수렴이면 절대 수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n의 n제곱의 n승이에요. 우리가 n의 n승보다도 얘가 더 분모 파워가 큰 거죠. 그럼 분모가 클수록 작은 거네. 그리고 2n 플러스 1의 n승.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될까? 교대급수이기도 하고 양한급수로도 내가 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밑으로 데려와 보겠습니다. 자, 리을.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전체 비율 판정값을 확인해야 될 텐데 확인해 볼게요. 자, 리을.
지금 요만큼을 AN으로 본 거예요. 그럼 AN에 대해서 AN분의 AN 플러스라는 우리가 절대값, 우리 요만큼만 AN인 거니까 전체 비율 판정을 한다면 N 플러스 1에 2에 N 대신 N 플러스 1에서 2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리고 2N, N 대신 N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2N 플러스 2 더하기 1, 3이 되겠네. 그거에 N 플러스 1승이에요. 곱하기 AN의 역수 2N 플러스 1에 N승분의 N의 2의 N승이에요. 그럼 식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식정리를 할 거냐면 여기 제곱이 있고 1승이 불편하거든요. 뜯어내겠습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 2N 플러스 3의 1승 그리고 남는 거는 2N 플러스 3의 N승 그리고 2N 플러스 1의 N승 곱하기 N 플러스 1의 2의 N승 N의 2의 N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각각 존재하면 따로따로 구해서 곱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먼저 얘 먼저 정리해 볼게요. 얘는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2의 n승 가능할까요? 곱하기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얘는 1 플러스 분모분대 2로 나눠서 n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의 n승이니까 무한대까지 가는데 숫자 따위 필요 없어. 이 값은 2의 1승 보이세요? 이 값은 2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값은 2n승으로 모아낼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의 n의 2의 n승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n승의 제곱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라서 2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올 거야. 그런데 어차피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래. 분모 차수가 2차, 분자는 1차. 여기에 해당하는 극한값은 0이네요. 따라서 이 식 전체의 비율 판정값은 0 곱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 이 값은 0으로 정리가 된 거였어요. 따라서 전체 비율 판정값이 1보다 작으므로 절대 수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절대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음 같은 경우는 미음 같은 교대급수이기 때문에 양항급수에서도 수렴인 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양항급수에서 팩토리얼 보이세요? 지수함수 보이세요? 다항식 보이세요? 전체의 비율 판정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도 절대 수렴. 그럼 따라서 절대 수렴의 개수는 3개, 조건부 수렴의 개수는 1개, 발산의 개수는 1개.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하라는 거죠. 따라 답은 3이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자, 명지대 문제네요.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A는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당연히 이 값이 양수가 되면 당연히 발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n 플러스 1에 2분의 1에 ln a라는 거는 n 플러스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ln a분의 1이야 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이 1보다 커야지만 수렴인 거네. 그럼 얘가 1보다 크기 위한 조건. 1보다 커야 되니까 이 값이 1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ln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a는 2의 마이너스 2승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또 하나, 당연히 a 값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니까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272번의 답은 1번으로 결정이 된 거였습니다. 기본수에서 풀어봤던 문제라는 걸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이제
조금씩이 복잡해 보이네요. PQ에 대한 조건을 다 달리 줬어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P가 1인 경우 우리는 발산하는 걸 찾고 싶은 거죠. P가 1이라면 첫 번째 P가 1이라면 시그마 마이너스 1의 N Q승에 N의 LN의 N 플러스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해 가세요? 편의상 N이라고만 적어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거에 2분의 Q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Q값이 1인 경우와 Q값이 2인 경우, Q값이 4인 경우를 볼 건데 자, 여기서 Q값이 1이면 Q값이 1이면 시그마 교대급수의 N의 ln N의 2분의 1승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이 될 것이고요. Q가 2가 들어간다면 시그마 N의 얘가 제곱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의 N승이라서 플러스 1 되겠죠. 양항급수가 돼버리니까 짝수가 들어가면 양항이 돼버리는 거죠. 양항에다가 ln N이라서 얘는 발산이네요. 그런데 Q가 4가 들어가면 N ln N의 제곱분이라서 얘는 수렴이네요. 그래서 발산인 경우는 지금 요 케이스가 발산으로 바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지 이걸 뭘 외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P가 2하고 3인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Q값에 상관없이 지금 이 P값이 2하고 3이 돼버리면 Q값이 1과 홀수가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도 교대급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이 의미하는 거는 교대급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홀수가 들어간 전부 다 교대급수를 말하는 거였어. 그럼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둘 다 수렴이 될 거야 라는 걸 바로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273번까지 설명을 하면서 무한급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에 대한 판정은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세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내가 문제를 빠르게 최고차항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율 판정값은 확실하게 암기해서 가자라는 거,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